실패 지점까지 트레이닝하고 있나요? 왜 근력이 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요? 혹은 매일 부상을 당하고 있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트레이닝을 잘못하고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치 W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근거 기반 과학적 트레이닝과 그리고 정보 공유를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트렝스 트레이닝의 기초인 원RM, 최대 근력과 그리고 주기화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트렝스 트레이닝이란 무엇인가? 통상적으로 트레이닝의 구분법은 근비대, 근지구력, 그리고 최대 근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법을 기준으로 스트렝스 트레이닝은 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최대 근력을 이끌어내는 트레이닝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치님, 왜 원RM이 중요한가요? 이 원RM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원RM이라는 것은 내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수행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프레스 원RM이라고 하면 내가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뭐 3대 몇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원RM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왜 원RM이 중요한가는 이 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스트, 리테스트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약 4주 동안의 트레이닝을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이 시작하기 전 가장 첫 주에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원RM을. 그러고 나서 4주간의 트레이닝 이후에 4주의 끄트머리 5주차 때 우리 다시 리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첫 번째 했던 테스트와 두 번째 했던 테스트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의 트레이닝이 실제로 우리가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운동선수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본인의 코치분들이 이러한 방식의 테스트, 리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다, 어느 방식으로든, 그럼 진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빨리 다른 코치분을 찾아라. 이는 단순히 테스트, 리테스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못하는 코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요즘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21세기 스포츠에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RM은 우리 트레이닝 블록의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1960년대에 구소련에서 있었던 운동생리학자 레프 마트베예프가 쓴 책인 Fundamental of Sports Training을 통해 세상에 주기화라는 개념이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소련식 주기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작 전에 모든 블록, 모든 사이클, 그리고 강도와 볼륨, 그리고 횟수까지 모든 것을 미리 짜놓고서는 그 정확하게 계산된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주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 주기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결국에 각 블록 혹은 각 주기마다 강도, 그러니까 무게는 증가하고 볼륨은 떨어뜨린다는 것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RM은 각 선수가 각 주기마다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들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지표고, 그거에 따라서 몇 퍼센트, 원RM의 50%, 원RM의 70%, 원RM의 80%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RM을 알지 못하면 모든 주기화 프로그램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네, 코치님. 그러면 원RM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원RM을 높이나요? 기본적으로 원RM이 높아지는 거는 어떤 운동을 하든지 무거운 무게를 들면 결국에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운동선수들한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원RM을 부여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시 중 하나인데,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피라미드의 모형을 봤을 때 밑변이 있고 그리고 위로 가면 좁아지지 않습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가장 위에 있는 이 하나의 돌이 원R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밑변이 만약에 작은 피라미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위로 높이 쌓기가 힘들어지겠죠? 기본적으로 피라미드가 높게 안정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밑변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안정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높이를 쌓는다고 했을 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밑변이 있는 것을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General Physical Preparation 이라고 하는 GPP라고 하는 근비대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맞죠. 뭐 5회 이하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라,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근력인가, 혹은
이게 얼만큼 높게까지 갈 수 있느냐는 사실상 우리가 근비대를 얼마나 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원RM이 얼만큼 높게 갈 수 있는가,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피킹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피킹이라고 하면 이 원RM이 외부 변수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쭉 가는 능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코치케이는 혹시 그 주기화란 얘기를,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먼저 좀 생각이 드세요? 뭔가 일정 사이클 같은 걸 좀 정해두고 하는 게 좀 생각이 드네요. 뭐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그 주기화라는 것이 한 사람이 가진 수행 능력을 뭐 잠재력까지 진짜 극단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개발된 개념입니다. 주기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우리 몸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GAS라고 하는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극, 알람, 저항, 보상이라는 4단계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스티뮬러스, 운동, 저항이 들어가면 우리의 퍼포먼스가 순간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내려가는 현상은 우리 매일매일 겪는 겁니다. 우리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헬스장 가서 하고 나면 다음날 이 드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곧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동 수행 능력보다 한 단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보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수행하던 수행 능력보다 더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저항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수행 능력보다 더 높은 수행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이라는 단계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수행 능력보다 더 높은 수행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느 시기에 트레이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토요일날 경기인데 금요일날 스쿼트를 미친 듯이 시키면 다음날 토요일날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줄 거 아닙니까? 매크로 스케일의 주기화이기도 하지만 큰 몇 달, 몇 년 프로그램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알람 시스템, 그리고 알람, 저항, 그리고 보상이라는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미리 예측하고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행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기화입니다. 코치님,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수행 능력보다 실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네. 혹시 OTS라고 불리는 오버 트레이닝 신드롬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나요? 네, 맞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제가 하나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이 GAS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실상 우리가 수행 능력이 떨어졌을 때 반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수행 능력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 이거를 바로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 그런 친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헬스장에 가면 일단 벤치프레스 제일 무겁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친구들, 맨날 못 들 때까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막 도와주고, 그런 친구들의 원RM이 늘긴 늘죠. 다만 그 원RM이 과연 안정적인 원RM인가, 피라미드에 있어서 과연 굉장히 좁은 면에서 세워진 피라미드인가, 혹은 넓은 면에서 세워진 피라미드인가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좁은 면에서 시작된 거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기화를 통해서 이 선수가 안전하게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가장 좋은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기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RM을 측정하고 뭔가 드는 게 혹시 단점도 따로 있을까요? 이 한국에 원RM을 싫어하는 많은 코치분들이 계시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단점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로 맞습니다. 이게 초심자들한테 원RM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유소년 선수들한테 원RM을 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엘리트 선수들도 사실 숙련된 운동자라고 해도 그 종목 특성상 그 특정 종목에 대한 원RM을 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 오토 레귤레이션이 안 됩니다. 원RM은. 이 오토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1주차 때 쟀던 원RM하고 우리가 4주 동안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원RM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운동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 바뀌잖아요. 위아래로 수행 능력이.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원RM을 재지 못했기 때문에 매 트레이닝마다 약간의 언더 트레이닝, 어느 날은 약간의 오버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갭들이 결국에 조금씩 쌓이고 나면 큰 오차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양한 방법에서 오토 레귤레이션, 뭐 ARP라든지 아니면 VBT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오토 레귤레이션이 원RM의 보조 역할로서 존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뭐 가장 대표적인 거죠. 원RM을 잴 수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상지로 보면 벤치프레스, 하지는 데드리프트, 스쿼트, 클린, 스네치, 클린 스네치, 이 정도? 저크 정도? 예. 이 정도 외에는 사실상 원RM을 재는 게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잴 수가 없죠, 사실상. 벤치프레스랑 똑같은 우리 그 역학적인 움직임을 구현해내는 사실 머신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많죠. 그런 경우에도 그럼 똑같이 의미가 없을까요? 원RM을 잴 수 없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요즘에 심머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롬픽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카이저.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들이 들어가서 운동을 하면 그 최대 근력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거죠. 파퓰레이션이 만약에 유소년이다. 유소년한테 어떻게 원RM 스쿼트를 시킬 거예요? 못 시키죠. 그런 면에서 뭐 심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이저를 통해서 대충 이 선수의 원RM을 재는 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추가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더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VBT가 좀 영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를, 그러니까 바스피드를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스피드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게를 얼만큼 들 수 있는지 회귀 분석식으로 결국에는 찾아내거든요, 원RM을. 바의 무게와 바의 스피드는 완벽하게 코릴레이션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딱 가요. 무게가 오르면 오를수록 속도는 무조건 내려갑니다. 굉장히 리니어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한테 무거운 무게까지 갈 필요가 없고 진짜 70%, 80%의 원RM의 기준에 있는 무게 정도를 해보면 이 선수의 정확한 원RM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것들이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뭐 운동 선수들한테 더 많은 최대 근력값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원RM 증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네네네. 그 시작 원RM을 무조건 측정하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상 그런 엘리트 선수들 외적으로 이제 원RM을 측정하기 좀 어려운 대상들이 꽤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3RM 같은 거를 측정을 대신해 가지고 계산을 하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3RM도 이제 위험한 좀 그런 고위험군으로 가면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예를 들어서 뭐 10RM 같은 거를 측정하고 원RM을 추정해도 이게 큰 오차가 없을까요? RIR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Reps and Reserve라고 해서 내가 10개를 만약에 실행을 했는데 60kg로 내 안에 몇 개 정도 더 할 수 있는가를 자각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초심자들한테 10개를 너가 실패할 수 있는 지점까지 해보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나 10개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막상 들면 80kg 스쿼트를 시키면 한 7번에서 못하겠어요 라는 경우도 나오고, 혹은 10개 했는데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한 15개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횟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정확도는 올라간다. 그리고 10개 정도의 랩을 하게 되는 순간서부터는 사실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타입 1 머슬과 타입 2 머슬의 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만약에 10개 정도 뭐 3RM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사람들은 운동선수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운동선수 때 3RM을 못한다? 저는 그건 진짜 핑계라고 생각하고, 모든 코치분들은 꼭 원RM을 재주시길 바랍니다. 꼭 저 선수들이 이거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증명해내야 돼요, 코치들은. 단순히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지표로 원RM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이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됐다는 건 아니죠. 근데 좋은 선수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면 축구 코치의 잡인 거고, 우리 스트렝스 코치의 잡은 이 선수가 더 강하고 더 빠르고 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증명할 수 있는 지표들을 테스트를 해줬으면 한다, 저는. 오늘 보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른 영상들도 봐주세요.